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KBS ETV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화려한 날들, 벌써 16회까지 방송됐는데요. 정말 복잡한 인간관계와 예측할 수 없는 반전들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매주 설레게 하고 있죠. 특히 이지혁과 지은호의 애틋한 감정선,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지난 이야기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오랜 방황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 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발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아들을 꽉 끌어안았죠. 하지만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상철의 반응은 달랐어요. 네가 우리 집에 웬일이냐는 차가운 말 한마디가 거실의 온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거든요. 지혁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내 맘대로 들어와라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혁의 눈빛도 점점 굳어져 갔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부자간의 골은 여전히 깊기만 했죠. 한편 지은호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헌팅포차에서 일하는 동생 지강호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 순이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어둑한 골목 한편에서 초라한 옷차림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 어깨가 얼마나 축 늘어져 있었는지 은호의 가슴도 덩달아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해. 가족들을 위해서. 은호의 마음속엔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자리 잡았고 그 순간 지역의 동업 제안이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인연은 조용히 싹트고 있었어요. 박영란은 어머니 성희의 계획대로 결혼 상대 민정호와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졌지만 영라의 진짜 열정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바로 몰래 그려온 좀비 웹툰 내 심장을 가져가였어요. 그 작품을 우연히 본 지환이 열광적인 팬이 되면서 영라는 처음으로 눈을 반짝이며 진짜 웃음을 보였어요. 이 액션 장면 정말 멋있어. 지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영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죠. 그런데 영라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여주인공 액션 장면을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며 지환에게 털어놨거든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지환의 적극적인 제안에 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환은 직접 동작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세한 설명으로 도움을 줬죠. 이런 식으로 몸의 중심을 잡고 팔의 각도는 이렇게. 영라는 지환의 친근한 말투와 전문적인 조언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어요. 웹툰 작업이 한결 수월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좁혀져 갔고요. 그런 와중에 지혁의 마음도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늦은 밤 은호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몰래 따라가며 자신도 모르는 감정에 휩싸였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은호를 보며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버스 막차를 타야 하나라고 투덜거리면서도 택시를 타고 끝까지 따라가는 지혁. 은호가 무사히 집에 도착해서 방 불이 켜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동업자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라고 혼잣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따뜻한 걱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첫 프로젝트를 놓고 지혁과 은호는 정면으로 충돌했거든요. 단독주택 리모델링 의뢰였는데 고객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은호는 구조도 재미있고 꼭 해보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지만 지혁은 냉정했어요. 지은호 실장님 자선사업가입니까? 예술해요? 지혁의 단호한 말에 은호는 제 돈으로라도 하겠다며 맞섰지만 지혁은 절대 안 돼요. 비즈니스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라며 선을 그었어요. 결국 은호는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사무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은호가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자 지혁과 성재 모두 그녀를 찾아 나섰어요. 우연히 마주친 두 남자 그리고 태연하게 성재와 대화를 나누는 은호. 이 장면을 목격한 지혁의 마음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스며들었어요. 성재 역시 지혁을 향해 내가 왜 너한테 모든 걸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죠. 세 사람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편 수빈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쓴맛을 단단히 보고 있었어요. 마음에 든 남자가 있었는데 담당 매니저는 단호했거든요. 정직원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이 마지노선이에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한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 수빈.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에게는 하자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재혼이었어요.
그래도 만나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수빈은 성재의 도움을 받아 매장 매니저로 위장 취업하기까지 했어요. 한 달 안에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 크리에이터로 살겠다는 당찬 포부를 품고 말이에요. 성재는 수빈을 자신의 회사 대리점에서 일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수빈의 적응력이었어요. 성재의 대리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수빈을 보고 점장은 깜짝 놀랐거든요. 첫날인데도 일을 너무 잘한다며 연신 감탄했어요. 성재도 예상외로 성실하게 일에 임하는 수빈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이 아이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수빈에 대한 성재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편 은호와 성재, 수정이 갑자기 친해지며 은밀히 외출하는 모습을 본 지혁은 참다 못한 지혁은 선글라스까지 끼고 은호와 성재, 수정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도대체 세 사람이 무슨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들의 행선지는 의외로 평범한 PC방이었어요. 은호와 성재, 그리고 수정까지 셋이서 나란히 앉아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지혁의 얼굴엔 허탈함이 역력했죠. 내가 뭘 기대했던 거지?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은호 앞에 친어머니 고성이가 나타났어요. 은호야, 내가 불길한 꿈을 꿨다. 깨진 유리공예품 말이야. 너랑 같이 건강검진을 받자. 겉으로는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은호는 그 진짜 속마음을 읽을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어요. 모녀의 재회는 반가움보다는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과연 성희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건강검진이라는 명목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17회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아요. 성희의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가장 깊숙한 욕망과 절망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성희가 은호를 찾아와 건강검진을 제안하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남편이 갑자기 급한 출장 때문에 결제해놓은 건강검진이 아깝게 됐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던 모습이 얼마나 완벽했는지요. 마치 정말 우연한 상황인 것처럼 연출한 그 연기력이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지 실장님이라도 같이 가서 받으시겠어요? 라는 제안에 은호가 잠깐 망설이던 표정,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던 순간 성희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미묘한 미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미소 속에는 계획이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성희에게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딸 영라의 선천적인 희귀난치성 질환 때문이었죠. 의사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통보했을 때의 그 절망감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성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죠. 영라에게는 가장 적합한 장기 기증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증자가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혈액형은 물론이고 조직 적합성까지 완벽하게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건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성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은호가 영라와 쌍둥이 자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요.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조사해왔던 성희는 은호야말로 영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거였죠. 건강검진 당일 성희와 함께 병원에 도착한 은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좋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다니 정말 감사해요 라며 순수하게 웃고 있던 은호의 표정이 얼마나 맑았는지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성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다른 한편으로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교차하면서 말이죠. 미안해, 은호야. 하지만 영라를 살려야 해라는 마음이 성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맴돌고 있었을 거예요. 병원에서 받은 검사는 겉보기엔 일반적인 건강검진이었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촬영까지.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있었죠. 바로 HLA, 그러니까 조직 적합성 검사였어요. 은호가 체열실에서 피를 뽑고 있을 때 간호사가 혈관이 참 좋으시네요 라며 웃으며 말을 걸었던 순간 그 간호사도 성희가 미리 부탁해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은호의 혈액 샘플을 별도로 보관해서 영라의 샘플과 함께 정밀한 HLA 검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며칠 후 성희가 검사 결과를 받아보던 순간의 심정을 상상해보세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서류를 펼쳐보는 그 긴장감, 그리고 결과를 확인한 순간의 그 전율이 어떠했을까요? 조직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확인이었어요.
장기 이식에 필요한 모든 주요 조직 적합성 항원들이 99% 이상 일치한다는 결과였죠. 쌍둥이 자매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맞을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하느님이라며 성희가 눈물을 흘렸을 그 순간 영라를 살릴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확신하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은호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을 거예요. 성희 입장에서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찾은 거였지만 은호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쌍둥이 관계는 물론이고 영라의 병에 대해서도 자신이 기증자 후보라는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때 성희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요. 직접 나서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은호에게 접근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오른팔이자 가장 충실한 부하인 이 실장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긴 거예요. 이 실장, 이번 일은 정말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해요. 은호 씨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접근하세요 라며 성희가 당부했을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이 실장은 성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죠. 그런 이 실장이기에 성희도 안심하고 이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저녁 퇴근하는 은호 앞에 이 실장이 나타나요. 어둑어둑해진 거리에서 지은호 실장님이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이 실장의 모습. 은호는 깜짝 놀랐죠. 이 실장님? 여기서 뵙네요 라며 당황스러워하는 은호의 표정이 역력해요. 실장님, 잠깐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라며 이 실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해요. 은호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겠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이 실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요. 지은호 실장님, 이사님께는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가정사가 있습니다 라며 말문을 여는 그 목소리에는 진중함이 묻어나요. 영라 아가씨는 선천적인 질환을 앓고 계세요. 희귀한 병이라 치료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실장의 표정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은호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라며 안타까워하지만 아직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의사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라며 이 실장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은호의 표정이 점점 긴장되어 가는 게 보여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실장님께서 영라 아가씨에게 가장 적합한 기증자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말에 은호는 깜짝 놀라죠. 저요? 왜 저를? 라며 당황하는 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해요.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등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실장님이 가장 희망적인 분이세요 라며 이 실장이 설명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은호와 영라가 쌍둥이 자매라는 건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은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나를 어떻게 찾았지? 왜 하필 나를?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혼란스러워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건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라며 의문을 표현하죠. 이 실장은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꺼내요. 이사님께서 여러 인맥을 통해 적합한 분을 찾고 계셨는데 지난번 건강검진 결과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조사해보니 조건이 맞더라고요 라며 그럴듯하게 설명해요. 하지만 은호는 여전히 석연치 않아 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직감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부탁하신다는 게 라며 망설이는 은호의 목소리에서 고민이 묻어나요. 물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실장님의 이타적인 마음을 믿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라며 이 실장이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액의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해요. 물론 이런 큰 결정을 하시는 만큼 이사님께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장님의 앞으로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며 현실적인 혜택까지 제시하죠. 은호는 더욱 복잡한 심경이 돼요. 한편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한 의심이 동시에 몰려와요.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서. 라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죠. 당연히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하지만 영라 아가씨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며 이 실장이 압박을 가해요. 응급함과 절박함을 동시에 어필하는 거죠.
그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은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왜 하필 나를 찾았을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심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사명감 사이에서 말이죠. 한편 지혁은 은호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기 시작해요. 며칠 전부터 은호의 표정이 어딘지 불안해 보이고 자꾸 멍하니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이 늘어났거든요. 평소 같으면 농담도 주고받으며 일하던 은호가 갑자기 조용해진 걸 보고 지혁은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라며 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평소 사무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던 지혁이 이렇게 사적인 관심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죠. 은호도 그런 지혁의 변화를 느끼면서 순간 마음이 흔들려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라며 은호가 애써 웃어 보이지만 지혁의 예리한 눈에는 그 억지 웃음이 그대로 보여요. 그 이사 만난 후부터 이상해. 무슨 일 있으면 말해라며 지혁이 더욱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요. 은호는 당황해요. 지혁이 이 실장과의 만남까지 눈치챘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을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설레기도 해요. 하지만 이 실장과의 대화는 너무 민감한 내용이라 쉽게 말할 수 없었죠. 정말 별일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라며 은호가 얼버무리려 하지만 지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날 밤부터 지혁의 추적이 시작돼요. 은호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성희와 관련된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지혁은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성희 주변의 최근 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먼저 영라의 상태부터 파악해요. 평소 조용했던 성희가 최근 들어 여러 병원을 드나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죠. 그리고 영라가 선천적인 희귀 질환으로 위독한 상태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다음으로는 은호가 최근 받은 건강검진에 대해 파고들어요. 성희가 은호에게 건강검진을 제안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병원과 검사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치고는 혈액 검사 항목이 너무 많았고 특히 조직 적합성과 관련된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지혁은 왜 단순한 건강검진에 HLA 검사가 들어가지? 라는 의문을 품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죠. 바로 은호와 영라의 출생 기록이었어요. 지혁이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설마 라며 지혁이 중얼거리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해요. 은호와 영라가 쌍둥이 자매라는 가능성 그리고 성희가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은호를 영라의 기증자로 만들려 한다는 무서운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지혁의 분노가 치솟아 올라요. 성희가 남편 핑계를 대며 은호에게 접근한 것, 건강검진을 제안한 것, 모든 게 철저히 계산된 사기였다는 걸 깨달으면서 말이죠. 은호를 단순히 딸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요. 한편 성희와 이 실장은 은호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어요. 영라의 수술 날짜가 임박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 실장이 다시 은호를 찾아와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말이죠. 실장님 결정해 주셔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영라 아가씨가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라며 절박함을 강조해요. 수술은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준비되어 있고 실장님의 안전도 완벽하게 보장해 드릴 거예요 라며 이 실장이 설득을 계속해요. 하지만 은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정말 제가 적합한 기증자가 맞나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라며 은호가 마지막으로 질문해요. 그때 이 실장이 결정적인 거짓말을 해요. 설마 라며 지혁이 중얼거리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해요. 은호와 영라가 쌍둥이 자매라는 가능성 그리고 성희가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은호를 영라의 기증자로 만들려 한다는 무서운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지혁의 분노가 치솟아 올라요. 성희가 남편 핑계를 대며 은호에게 접근한 것, 건강검진을 제안한 것, 모든 게 철저히 계산된 사기였다는 걸 깨달으면서 말이죠. 은호를 단순히 딸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요. 한편 성희와 이 실장은 은호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어요. 영라의 수술 날짜가 임박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 실장이 다시 은호를 찾아와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말이죠. 실장님 결정해 주셔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영라 아가씨가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라며 절박함을 강조해요. 수술은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준비되어 있고 실장님의 안전도 완벽하게 보장해 드릴 거예요 라며 이 실장이 설득을 계속해요. 하지만 은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정말 제가 적합한 기증자가 맞나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라며 은호가 마지막으로 질문해요. 그때 이 실장이 결정적인 거짓말을 해요. 실장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른 적합한 기증자는 찾을 수 없었어요. 실장님이 거부하시면 영라 아가씨는 라며 말을 흐리면서 죄책감을 유발하려 해요. 바로 그날 밤 이 실장이 은호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은호가 마지못해 가방을 들고 나오려던 바로 그때 지혁이 극적으로 나타나서 상황을 막아서는 거죠. 지은호 가면 안 돼. 라며 지혁이 급하게 달려와서 은호의 손을 잡아요. 은호는 깜짝 놀라죠. 지혁씨 왜 여기 있어요? 라며 당황하면서도 지혁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직감해요. 그 사람들 말 듣지 마. 그 부탁은 이타적인 선택이 아니라 널 이용하려는 계획이야. 라며 지혁이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해요. 이 실장은 당황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라며 둘러대려 하지만 지혁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요. 고성이가 쌍둥이 관계를 숨긴 채 동생의 생명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걸 모르냐? 라며 지혁이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요.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쌍둥이 관계라니. 무슨 말이에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요. 너와 박영란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자매야. 고성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에게는 숨긴 채 내가 영라의 완벽한 기증자라는 것만 이용하려 한 거야 라며 지혁이 자세히 설명해요. 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해요. 자신이 모르던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무너져 내려요. 내 몸은 내 거야. 아무도 내 희생을 강요할 수 없어. 내가 내 편이 될 거야 라며 지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선언해요. 그리고 은호의 손을 잡고 이 실장의 추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나기 시작해요. 그 순간 성재도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돼요. 어머니 성희의 계획을 뒤늦게 알게 된 성재는 정말 충격을 받아요. 영라의 이복 오빠로서는 동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은호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극심한 갈등에 빠져요. 성재는 밤새도록 고민해요.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성재는 결심을 해요. 동생의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은호를 보호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을 찾기로 한 거죠. 그래서 성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희가 은호를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증거들을 은밀하게 수집하면서 동시에 영라를 위한 다른 치료법이나 기증자를 찾는 방법도 모색하기 시작하죠. 한편 지혁은 은호를 안전한 곳에 숨겨놓지만 성희 측의 압박은 사방에서 조여와요. 성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은호를 찾으려 하고 심지어 법적인 압박까지 가하려고 해요. 지혁은 깨달아요. 은호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성희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른 사람이 바로 아버지 상철이었어요. 그동안 냉대했던 아버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멀어졌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현실이 지혁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은호를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었죠. 지혁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날 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어둠 속에서 지혁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지혁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상철의 놀란 표정이 어땠을지 생각해보세요. 지혁아?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냐? 라며 당황하는 상철의 목소리에서도 걱정이 묻어났을 거예요. 아버지. 라며 지혁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가 얼마나 쉰 소리였을까요? 평소 자존심 강한 지혁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처음이었을 거예요. 거실로 들어가서 마주 앉은 부자의 모습. 지혁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앉는 순간 상철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라며 지혁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절박함이 그대로 전해져요. 쌍둥이 자매의 생명이 달린 더럽고 추악한 거래를 막아야 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게요 라며 지혁이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지혁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상철의 마음도 흔들렸을 거예요.
상철은 이미지 실장님이라는 호칭으로 은호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은호를 잘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성실하고 은호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고 나니 상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특히 상철이 고성희와의 과거를 떠올리며 더욱 분노했을 거예요. 오래전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때도 고성희가 보여줬던 이기적인 모습들이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말이죠. 그 여자가 또 그런 짓을 하는구나라며 상철이 중얼거리는 목소리에서 오랜 원한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들의 절박함을 보고 결국 상철이 움직이기로 결심하는 거죠. 알겠다. 우리가 막아보자라며 상철이 지역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그동안 멀어졌던 부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해요. 이 위기 상황이 오히려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상철이 가진 인맥과 경험, 그리고 지역의 젊은 추진력이 합쳐지면서 성희의 계획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성희의 압박은 더욱 거세져만 가요. 영라의 수술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모든 인물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거예요. 과연 지역과 상철이 힘을 합쳐서 은호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재가 찾으려는 제3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은호는 자신이 모르던 쌍둥이 동생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될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동생에 대한 연민일까요? 그리고 영라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만약 안다면 그녀의 심정은 어떨까요? 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복잡하고 얽힌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펼쳐질 것 같아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이기심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성희의 모성애는 정당한가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인가요? 지역이 은호를 지키려는 마음은 사랑인가요? 아니면 정의감인가요? 그리고 상철이 아들과 함께 나서는 이유는 단순히 부성애 때문일까요? 아니면 고성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이 17회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숙한 면을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정말 숨막히는 전개가 될 것 같지 않나요? 매 순간이 예측 불가능하고 모든 선택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과연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 다시 만나요.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 KBS ETV에서 방송되는 화려한 날들 17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전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